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종로경찰서장을 고발을 했을 때 유족 중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유족 대표라는 분이었어요.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처음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서장을 이제 고발하는데 자신의 부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하는데 왜 유가족들한테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했느냐. 물론 제가 그분들 연락처를 알았다면 사전에 당연히 연락을 드렸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그분들과 접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뵙고 싶은데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좋다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래서 결국 약속을 잡아서 제가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정말 제 마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월호 참사 있죠? 그리고 누구죠? 백낙현이 아니고 어쨌든 지난번에 불법 시위로 해가지고 경찰을 물대포로 해가지고 사망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 희생이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 좌파진영, 그 종북 세력들, 그들이 했던 모습들, 아니 뭐 그까지 안 보더라도 우리 세월호만 보도 그렇네요. 세월호 그 유가족들을 에워싸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미 3년이 넘을 동안 체계적이고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 유가족들을 케어하는 모습들 여러분 다 보셨죠? 반면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자조할 내용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그런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당기국이나 국정원 자체가 우리가 조직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훈련받지 못했잖아요. 시민운동, 애국운동 고작이면 저와 같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했을 뿐이지 저조차도 대규모 어떤 조직을 꾸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나마 박사모의 이제 정광영 회장님, 그분은 박사모라는 조직을 자생적인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당기구이나 국정원을 이끌어 나갈 때도 처음에 애초부터 우리가 정광용 이제 박사모 회장이 리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당연히 우파 단체, 자유총리연맹이 됐든 아니면 어버이연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대령연합회 됐든 어쨌든 그런 여러 이제 유수의 나름대로 규모 있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애국시민연합이라든가 애실련이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규모 집회, 그들 광화문 촛불에 맞불 놓을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감당을 못했어요. 왜? 그분들 자발적인 조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자금이 먼저 확보가 되고 돈이 있어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서지 못할 때 정광용 그 박사모 회장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수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선 겁니다. 네? 나설 분이 없어서 그게 그 이후 당기국이 되고 당기국이 국민정보부가 됐고 거기에서 모두가 뜻을 함께 해가지고 지금의 새누리당이 탄생한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박사모가 됐다고요? 박사모가 주축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강원 본부만 하더라도 지금 강원 도당만 하더라도 박사모 회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기존의 박사모 회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지한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또 조원진 또 지지한다고 그걸 간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유가족분들을 사실 케어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도 안 됐고 그런 조직도 안 돼 있는 이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유가족을 만나뵐 때 정말 조심스러웠고 제 진정성을 정말 그분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많은 고심하고 조심스럽게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도부를 고소를 했었잖아요. 고소를 과실치사 혐의로. 저는 솔직히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때 3.10 항쟁이 절대 우리 지도부 책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 8대 0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진짜 그 정도도 아니었다면은 네? 아니 어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 상황에서 경찰에서 그렇게 저는 솔직히 그런 의심까지 갑니다. 경찰에서 일부 그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지지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지지한 놈도 있겠죠. 간첩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쪽에 줄 서고 있는 경찰 당국이 없겠습니까? 군부도 있는데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저는 조심스럽게 그걸 점쳐봅니다.
그게 그 경찰차 버스 내 온갖 폭력도 오들 있었고 그런 문제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도부를 고소했을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왜 저랬을까?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내용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3.10 항쟁에 대해서 유족 대책위를 결성하고 했지만 그 유족 대책위에 참여했던 분들조차도 그 나중에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지도부에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기존에 그래도 국정원의 정당성을 이어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아무런 정보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도 없었고 다 대처되고 있는 줄만 알았고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관심했다.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 뜻을 같이 하고 그 부모님이 갑자기 희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족 그래 무남 동료 가정도 계십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신 김주빈 여사님께서는 그분이 남겨놓은 부인, 사랑하는 부인과 무남 동료의 딸이 한 분 있어요. 이미 그 결혼하신 딸분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그 가장이었던 아버님이 갑자기 비명에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을 어떻게 놓였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사실은 온갖 허위된 누가 그런 허위 정보를 흘렸는지 그 출처도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치 그분 마지막 이제 그 희생되신 그분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끌어안다. 그게 우리하고 성향이 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왜 그런 거짓된 정보들이 흘려가지고 했는지 그분을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우리 애국 시민이었고 아버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주부죠, 주부. 근데 어떤 가정은 그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하는 사업을 잇기 위해서 그 아드님이 군에서 중령으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하던 그 사업이 갑자기 이제 스톱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군에서 군복을 벗고 나와가지고 아버님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유족분들 계세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네?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했죠.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했고 그런 경험도 없었고 저 좌파 종북 세력들처럼 정말 세월의 유가족을 보살피고 케어하는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분들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분노한 마음에 그래서 지도부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영상관계는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분도. 그분들도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고 계세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또 사실 그 스피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당일날 스피커가 충격을 받은 지 13분 만에 추락했을 때 그때 사망했던 바로 그 옆자리에 원주에서 함께했던 우리 애국 동지님이 계셨어요. 원주에서 갔던 애국 동지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이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좀 격분해 하시면서 경노해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만약에 그 스피커에서 맞아가지고 내가 죽었더라면 내 죽음이 개 죽음이 되지 않았냐 라고 그 말을 나한테 이제 할 때 정말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웠어요. 정말 그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제가 인솔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희생이 됐더라면은 어찌 보면 뭐 진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그때 3.10 항쟁은 우리 모두의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건. 그래서 최소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국민이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국민 상검을 참여하면서 그나마 위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전적으로라도 그분의 남은 유족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되라고 우리가 보태주 그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상황 직후에 대선을 치렀죠. 대선 직후에 또 조원진 그 변희재가 시작했던 그 분열로 인해 가지고 사분의 그 과정에 그 유가족을 챙길 수 있는 여력조차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유족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유족분들, 이거는 유족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소 취하의 목적도 전혀 아니다. 여러분이 고소한 거는 감정적한 건 정말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성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성금 모금하는 거에서 동의를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동의를 구했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주셨고, 결국은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다른 분들과 나머지 유가족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국민 성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밟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누리당 지도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광용 사무총장과도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국조본 자체가 검찰의 어떤 수사 대상이 올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하고 있던 행실본이라는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고유본을증을 갖고 있는 저희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았었어요. 물론 이제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묻길래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분이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모금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하길래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유족분한테 분명히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고 절대 아니라는 거. 진정성이 이거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 개개인의 명예이기도 하고 네? 우리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고 승낙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던 거고 네? 고소 취하는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든 말든 여러분 자의적인 판단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선거 모금을 하겠다고 추진했던 거는. 물론 그 이후에 제가 그 집회 자리에서 제가 몇 차례 공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걸 캐치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기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기사에 그 선거 모금 대가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기자한테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뭐냐고 도대체 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공개할까요? 네? 인터뷰한 내가 다시 들어봐도 이 사실과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기사를 썼냐. 결국은 그 기자가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제목을 좀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성금을 이번에 이제 언급이 됐고 진행되고 있는 거는 고소 취하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개개인의 명예의 문제고 우리 태극기 민심, 애국 시민들의 정말 이거는 명예 문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 부탁드렸고 물론 이제 일부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모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금을 해가지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유족분들의 몫이죠.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쓰고 하고는 그분의 몫이지만 우리 도리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살아오십니까? 네? 그분들이 갑자기 집에서 가장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네? 그런 분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정말 중생되게 군 복무를 하던 분이 군복까지 벗어야 됐고 네? 그 무난 동료이고 출간 그 과정에서조차 홀로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게 남의 문제입니까? 세월호 유가족과 비교한다면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해도 안 된다고요? 아무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게 기부금품 관련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금의 주체 단체에 있는 대표자나 임원들이 그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미처 내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집행유예건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건이. 그 종북 세력들과 숱하게 싸우다가 13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요?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항소를 해가지고 싸웠어야 되는데 이겼어야 될 문제인데 그때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바람에 결국 제가 여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소를 포기하고 그냥 집행유예를 그걸 내가 받아들였었거든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그 모집금품 신청이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청 관계자가 이제 그 사유를 들어서 이제 그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서 제가 유족분들을 만나서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제가 우리가 국민저항본부에서 그 탄생했던 새누리당이 우리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에서 3.10 항쟁 유족에 대한 이제 대책위를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 모금 문제도 함께 이걸 풀어나가려고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 주셨고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제 팩트고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우리 전국의 태극기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 3.10 항쟁에 대해서 물론 그 책임은 경찰 당국이 묻는 건 별개로 진행합니다. 당장은 다음 주 18일 날 제가 중앙지검에 출석을 해가지고 직접 제가 그 조사를 받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지난번 고발장에다 추가된 내용을 해서 할 것이고, 그거와 별개로 3.10 항쟁으로 해서 희생되신 우리 애국 동지님들 그 유족분들에 대한 우리 배려는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따로 분열해서 나갔던 대한애국당이라든가 각종 뭐 홍준표 쪽을 갔던 분들이나 김인태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신 이런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그 집회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바로 당신이 그 사고를 당하고 운명을 달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남아있는 다른 분들이 남아있는 그 당신의 유가족들에게 지금과 같은 이렇게 무관심과 홀대로 됐다면 죽어서 하늘에 가서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게 과연 남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 모금 문제를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다시 일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 상황에서 더 많은 이제 협의될 사안들이 있겠지만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더 이상 분열하지 마시고 정말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태극기 집회에 당시에 한 번이라도 단에 섰던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심을 하십시오. 명심을 하시고 상대가 잘못했던 걸 더 이상 추궁하거나 들춰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광용 뭐 대변인 사무총장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태극기 민심이 분열된 거의 그 중심에 우리 각자가 그 지도부에 섰던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음을 자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분열된 민심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자가 그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리에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8월 15일 그날이 기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하지만 또 그 이유를 또 기약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우리가 각 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 망한 다음에 당신이 잘났다는 것이 드러나 본들 뭘 하겠습니까? 당신도 이미 죽고 없을걸요? 지금 우리가 뭉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 간첩 문재 정권, 이 나라를 판밀로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인 나라로, 그래서 북한과 경제적으로 남한 경제를 정말 추락시켜서 정말 연방제 통일, 적과 통일 그 수순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망국적인 세력들에 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물론 그 일에는 저와 같은 전업 시민 운동가들이나 정말 이 일에 전문적으로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 앞장설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협력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이상 애국파리, 보수파리 이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그런 용어들은 우리 애국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속하고 뭉치게 단합을 저해하기 위해서 저 종북 세력들, 불순한 망국 세력들을 우리에게 심어놓은 단어들입니다. 앵벌이라는 단어도 거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했던 그 자금들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과연 부합되게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하고 있다면
주위에서 어떤 얘기들은 다 무시하시고 그분들이 그 시민운동가들이 애국진영 그 단체 대표자들이 하고 있는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애국동지님들이 지금 해야 될 길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한 30분 정도 발언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네요. 아무튼 오늘 그 기자회견을 대신해서 TMT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전국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제발 마지막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닙니다. 뭉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3.10 항쟁으로 구속되어 있는 분들 절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히 경찰 당국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